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떨리면서도 일상에서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소소하게 이 어떤 부분을 전달을 드리면 좋을까, 어떤 정보를 드려야 더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마침 어제가 아니라 지난 수요일 날 저희 한국심리교육원 채널에서 저희 김범영 선생님이 심리 상담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마침 거기에 이 다이어트 관련된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이 분석을 해보고 있었는데,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좋다라는 기준은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고, 이 설명이 이제 킵다이어트라든가 이 다이어트에 심리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이 라이브 상담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채팅창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실 거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게 되실 거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다이어트의 사례다. 왜 다이어트를 할 때 심리치료가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30kg 감량 후에 변덕이 아주 심해지셨고, 그리고 주위의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인식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따님인데, 이 따님이 이제 옆에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라고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면은 따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아마 어머님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고 계실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확률이. 30kg를 감량을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거의 초등학생이 저학년 하나가 내 몸에서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수치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10kg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10kg 이상이라고 하면 그 전에도 심리 문제가 있었고, 내가 10kg을 이제 이상을 뺀다고 하면 그 전에도 심리 문제가 있었고, 다이어트 때문에 이 심리 문제가 더 확대가 많이 커져서 심리 장애로 많이 이어지는 경우가 이 10kg 기준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10kg 이상을 감량을 했다, 감량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내가 3kg를 뺐어, 그리고 5kg를 뺐어, 이런 식으로 점점 빠져들어서 10kg, 30kg 이렇게 빼게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이 정도 수치를 빼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님의 경우는 개월수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약을 드셨는지 시술을 통하셨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머님이라고 하는 이제 통칭 연세가 되시면 오로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감량하기는 조금 힘든 이 체중 감량이거든요. 30kg를 감량하신 건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큰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자, 어머님이라는 것은 일반 미혼 여성하고는 조금 또 달라요. 내가 여자지만 엄마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여성의 외형보다는 아내로서, 그리고 아이들로서 받는, 이제 남편과 아이들로서 받는 이런 관심에서 많이 충족이 되다 보니까 기혼일 때보다는 외형에 관련된 이런 관심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0kg를 감량해야 되는 계기가 발생을 하셨다는 건, 이미 엄마, 그러니까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미리 발생을 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성적인 관심이라고 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외설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성의 모습이죠. 여성의 모습과 남성의 모습을 구분짓는 외형을 자체가 여자의 성징이고 성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여성으로서의 관심을 성적 관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적 관심을 충족해서라도 이 상처를 치료할 만한 뭔가 상처가 크게 발생을 하신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이어트를 하신 게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직 외형만 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심리 문제나 심리 상태는 이 30kg 감량하시기 이전에 그 상처만큼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상처에 의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이 자존감은 계속 밑바닥에서 상처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을 채운 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던 식이요법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던 특히 트레이너분들이 이 운동의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신감은 적절하게 있을 때 굉장히 필요하죠.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감은 발생을 하지 자존감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자신감만 올라가는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정확하게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오로지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내가 인식할 때 발생하는 기분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칭찬, 뭔가 피드백, 그리고 관심 이런 것들로서 충족이 되는 게 바로 자신감이고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외부의 정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기억으로 내 무의식과 작용을 해서 발생하는 게 감정이고 꾸준히 외부의 정보와는 상관없이 지속이 되는 게 감정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자신감은 아주 적절하게 그 자존감에 맞게 회복이 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자존감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감이 마구 올라갔다. 운동 다이어트를 했든 뭐를 했든 다이어트 성공을 해서 자신감이 그만큼 치솟아 올랐다라고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이 높아지면 자신감이 자존감의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자존감은 그냥 자신감이 생겨난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은 반드시 상처를 치료해야지만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머님뿐만 아니라 SNS에 이제 막 자신 다이어트 성공한 인증샷 올리시고 몸매 사진 올리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바라는 게 바로 이 자신감, 엄청나게 커진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한 관심이란 말이에요. 좋아요 하나에 그렇게 자신감을 유지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자존감은 밑바닥에 있지만 내가 긍정 기분에 도달하기까지 이것을 메꾼 게 자신감이라고 하면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좋은 것만 올 수는 없죠. 반드시 좋은 것만 올 수는 없고 뭔가 안 좋은 것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희비를 느끼는 게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외부의 이런 반응에 의해서만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되는 게 바로 이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이제 저희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심리포럼을 많이 했는데 그 심리포럼 영상 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라는 포럼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제 자신감에 의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을 해서 가게 되다 보면 주위의 시선에만 목을 매게 되면서 내 체형을 유지를 하려고 하죠. 왜냐면 나는 이만큼의 자신감이 필요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면 나는 유지가 안 되고 당장 그 자존감이 낮았던 그 상태로 내려가면서 상처가 다시 올라오게 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난 이 다이어트 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강박이 더 발생할 것이고 상처는 덮어놨기 때문에 안에서 계속 커지게 되겠죠. 결국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이렇게 점점 더 진화를 해 나가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똑같은 것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저는 이제 25kg 정도를 감량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옷 사 입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옷가게를 가더라도 이거 입어볼 수 있어요? 라고 한마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됐었어요. 입어봤을 때 맞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직원분한테, 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직원분한테 헛수고 시키는 것 같고, 옷가게 들어가기도 힘들고, 옷을 사 입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25kg 정도를 감량을 하면서 어느 옷이든 입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옷을 입어볼 필요가 아예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사면 돼요. 다 맞아요. 이것이 한 대여섯 번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치솟아 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무엇이 발생을 했냐, 우리가 원래 여자의 마음은 상처나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해서 행복의 감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마음의 작용이 있는데, 내가 이 자신감이 치솟게 되다 보면은 기분 전환으로 이 상처를 아예 덮어버려요. 치료할 생각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수용하지 않게 되고 덮어버리고,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제거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되게 친했던 친구랑 절교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너 요즘에 되게 많이 변했어. 예전 같지가 않아. 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그래 뭐 나는 왜? 나는 지금 굉장히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이제 만족스럽고 예뻐진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만족스러운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해? 그래, 그러면 싫으면 가. 이렇게 돼버리는 게 자신감이 치솟을 때, 상처의 해리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그걸 자각을 못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감이 높을 때는. 그런데 자신감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수록 이제 그 자신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면서 심리 문제가 커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또한 이 자신감이 높아질수록 자기애가 아니라, 나의 자존감에 의한 자기애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성적 관심을 자기가 주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막 예뻐 보입니다. 자존감이 있으면 내가 예쁘든 말든,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든 말든 외형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자신감이 넘칠 땐 내가 되게 예뻐 보여요. 자기성애가 생겨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다 하나의 자신감으로 하나로 다 통합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은 이 자기에게 심리 문제가 생겼다고 자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꼭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 이 다이어트 업체라든가 뭔가 약품이나 이런 걸,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케팅을 할 때 이러한 큰 체중 감량, 폭이 넓은 것을 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시죠. 막 30kg 체중 감량 합니다. 단기간에 이만큼 뺄 수 있습니다. 라고 체중 감량제를 많이 내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제가 그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걸 볼 때마다 불쾌하고 불편해요. 왜냐면 그분들도 물론 모르시고 하시는 거지만, 몸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실 수 있겠죠. 책임 감량 시켜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 심리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주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몫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도 자각을 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점점 심리 장애로 빠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타인의 피드백을 들어야지만 이 유지가 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중독 현상과 상처가 점점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따님이 고민을 상담을 하셨던 것처럼 가장 친밀한 관계일수록 나의 이 심리 상태에 의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고, 친한 사람일수록 또 심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조금만 띄워주면 바로 나에 대해서 좋은 그런 게 올 거야 라는 걸 아는 분들이 이 사람을 이용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예전만큼 원활하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기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하시는 분들, 그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심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걷잡을 수 없이 이런 심리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서 심리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전에 없던 일들이 생겼다라고 깨닫는 순간 바로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셔야지만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 상담에서도 이 선생님이 피드백을 이제 상담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 영상을 보셨어도 판단을 하시는 것은 본인 몫이세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누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상담을 신청하신 따님은 이 얘기를 듣게 되시면, 이러한 상황이 전반적인, 엄마가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 적어도 따님은 이제 그 엄마의 이런 표현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심리를 또 보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만약에 보신다면 유념을 하셔야 될 점은, 엄마가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외모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외모 때문에 30kg 감량을 하셨던 게 아니라, 내가 전반적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가시다 보니까 아내와 엄마의 자리에서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엄마를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다른 분들도 한번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길지만 서두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이제 채팅창에 좀 질문이 올라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리의 다리님, 안녕하세요. 다이어트와 심리 문제 유익한 정보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심리 문제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요약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굉장히 길게 설명했죠. 조금 과하게 길게 설명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후에 천천히 질문 주셔도 되고, 수아님 한번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20 중후반의 남자가 30kg를 3달 만에 감량했는데 남자도 심리 문제가 생기나요? 힘들게 감량하고 1년 만에 요요로 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감량하더라고요. 신체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심리도 역시 안 좋은가요? 자, 수아님, 본인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도 심리 문제를 겪냐? 남자도 일단 이 30kg 정도를 감량했다는 건 30kg가 증량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미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심리 문제가 뭔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여자가 상처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그 원리하고는 약간 좀 다르기는 해요. 남자는 살이 찌는 이유도 그렇고 음식에 대한 식욕이 생기는 이유도 여자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뭔가 내가 추구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 이 음식으로 그것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리의 밸런스가 인식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또 과도하게 살이 빠지죠. 그러면서 이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체형도 변화가 되기는 하는데 30kg를 뺐다가 요요로 돌아가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들처럼 상처가 막 확대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실패에 있어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성취감 같은 거에 대해서 박탈감은 좀 느끼겠죠. 박탈감도 느끼고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점점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실 거예요. 심리 문제는 반드시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다시 요요가 왔고 내가 이미 30kg가 증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킵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는 사실은 킵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지금 아직까지는 여성의 다이어트 방법으로 많이 대부분 쓰이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킵 다이어트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킵 다이어트는 이 내가 소모성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그로 인해서 운동을 과도하게 하지 않아도 소모성 에너지로 다이어트를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가 아까 상처 해리가 발생하면은 스트레스를 제거해 버린다라고 했는데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상처를 수용하는 마음이 없어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소모적으로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자체를 이 뇌활동으로 일으키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남자들은 킵 다이어트를 추천해 드리지는 않는데 그래서 남자분들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셔야 돼요. 기존의 식이요법 다이어트와 운동요법 다이어트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이용하면서 심리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또 킵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얄짤 없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킵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 지금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동기를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이 이제 뭔가 가치 추구를 하다가 좀 뭔가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를 하더라도 확실한 동기 유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동기를 딱 갖고 시작을 하면 여자들보다 훨씬 더 다이어트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몸 자체가 여자랑 다르게 소비하는 형태의 몸이에요. 근육도 더 많고, 그래서 다이어트는 여자보다 훨씬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를 유발을 하는 그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은 한번 심리적인 문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도 30kg 정도 증량을 하면 여자분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심리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다라고는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힙 다이어트로는 사실 다이어트 자체는 불가능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요가 남자분들도 오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심리 문제 바로 잡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습관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요요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심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수프리티님 한번 질문 보도록 할게요. 8개월째 상처 치료 중입니다. 식욕, 식탐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냥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소식을 하고 특별히 뭔가 먹고 싶거나 먹으러 찾아가거나 하지 않아요. 수프리티님이 상처 치료를 한국심리교육원에서 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상처 치료는 지금 정확한 상처 치료는 하는 곳이 없어요. 한국심리교육원에서만 상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확하게 상처 치료가 들어갔다는 전제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식욕, 식탐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첫 번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식욕, 식탐은 어떠한 욕구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상처의 작용에 의해서 이 상처를 치료하고자 하는 관심, 그리고 내가 기분 전환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게 식욕과 식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상처 치료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 배고프지 않을 정도 소식하고 특별히 뭔가 먹고 싶지 않고 막 탐하지 않는 거, 내가 맛집을 그냥 줄을 쫙 서서 그걸 기다려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심리치료가 되면 식욕 억제 효과가 일어나, 식욕 억제처럼 식욕 억제가 무조건적으로 사라진다가 아니라 내가 일상을 하는 데 있어서 과도하지 않은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탐이라든지 내가 행복의 에너지로 지금 연결이 다시 돼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혹시 끊긴 것 같아서. 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현저하게 사라진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들에 의해서 나아갈 때, 뭔가를 업무라든지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식욕으로 그것이 이제 에너지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활동은 그렇다. 그래서 고도비만이라든지 다이어트에 이런 섭식장애가 있는 분들도 심리치료에 의해서 정상적인 이런 식욕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다 이런 지금 수프리티님 같은 상처 치료에 의한 작용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대사회가 뭐 칼로리가 굉장히 과잉인 사회라고 해서 다들 비만이다? 비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건데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유독 많이 섭취를 하고 비만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비만율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프리티님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상처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굉장히 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처 치료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지표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리의 달인님이 계속
정리를 해주시네요. 질문이 이제 올라왔어요. 역시 정리의 달인이십니다. 그 다이어트 하는데 심리 문제가 꼭 같이 동반하는 것인가요? 심리 다이어트와 여자의 다이어트는 심리 문제가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어요. 건강한 심리의 여자는, 자존감이 높은 건강한 심리의 여자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외형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딱히 상관이 없어요. 내가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는데 딱히 외형에 대해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심리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심리 문제는 내가 조금만 이 조절을 하면 자가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을 심리 문제라고 하거든요. 내가 심리 문제가 발생하면 다이어트를 했다 안 했다, 뭐 3kg 뺐다 다시 쪘다, 5kg 뺐다 쪘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귀엽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모든 여자들이 이런 심리 문제와 다이어트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심리 장애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다이어트의 중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가적으로 이 심리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식욕도 자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점점점 다이어트의 쾌감을 느끼고 거기서 또 상처를 받고 또 이것을 또 쾌감을 느끼고자 반복을 하는 악순환에 이미 연쇄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심리 문제가 꼭 같이 동반을 하는 것이냐? 인생에 있어서 첫 번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기존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요요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100%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요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상처가 또 생겨나게 되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심리 문제가 계속 생기고 지속이 되고 진화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 문제가 동반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스프리티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워낙 맛집이나 먹방에 열광을 하니 제가 이상한 건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 포럼에서 본 선생님은 짧은 머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짧은 머리입니다. 그런데 가발 좋아합니다. 가발이에요, 지금. 왜냐면 제가 뭔가 저는 사실 제가 짧은 머리를 일상을 생활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이런 다이어트 채널을 보시면 제가 뭔가 외형적으로 뭔가 있어 보여야지만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하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가 하는 말에 신빙성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뭔가 장치라고, 저를 포럼에서 보셨구나. 근데 저 괜찮으시다고 하면 이제 조금 이 라이브 방송 안정이 되면 짧은 머리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뭐 붙였다 띄었다 수시로 그래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맛집이나 먹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채널 틀면 가장 핫한 게 뭘까요? 요즘에 채널 틀면 유튜브를 비롯해서 거의 다 먹는 방송이에요. 식당도 엄청 차리고요. 그죠? 그리고 뭐 셰프가 나와서 스타 셰프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먹방에 열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열광을 하는 것은 그만큼 보면, 특히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뭔가 심리적인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만연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먹는 방송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질 않는데, 이제 조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변에서 조금 뭔가 이상해,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먹방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특히 ASMR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주를 이루고 있죠. 많이 먹는 것들, 그런 거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게 먹방이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 그런 것은 이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감각기관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미각에 의해서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기분 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미각이 그만큼 발달을 할수록 더 거기서 오는 피드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 참고를 해서, 이제 조금 많이 내가 심리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신 분들은 굳이 이런 먹방 그렇게 크게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의 달인님 네, 또 질문 주셨는데,
이쁜 여자들이 다이어트나 미용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은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엄청 높은 거죠. 예쁜 여자들, 특히 우리가 SNS 아까 설명드렸는데 SNS에 보면은 거기는 진짜 와, 거기는 일반 연예인들 막 뺨치죠. 엄청 몸매 좋으시고 예쁜 분들 많아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서 그렇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외형을 유지해야지만 외부적으로 오는 이런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신감이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나에게서 자신감이 사라져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존감이 없잖아요. 지금 자존감은 상처가 발생한 만큼 이미 하락이 돼서 바닥을 깔고 있는데 거기에 자신감이 채워지지가 않으면 나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계속 성형도 마찬가지고요. 몸매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하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계속 내가 기준 자체가 나에게 없어요. 기준이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보통 다이어트 왜 해? 라고 물어보면은 자기만족이야. 내가 예쁜 게 좋아서 그래.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걸까요? 내가 예쁜 모습을 보는 게 좋은 게 그 기준이 내 기준일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보고 본 기준이 있겠죠.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내가 뚱뚱한 사람들이 미의 기준인 사회를 살아가면 내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날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기준이고 어디선가 봐서 내 기억 속에 만들어진 미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려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뭔가 내 외형이 자존감에 의해서 나에게 외형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만족을 한다 그러면 예쁘지 않아도 나에게 만족합니다. 거울 봐도 상관이 없어요. 신경 안 쓰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도 그 기준 자체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거울을 아무리 백날 천날 봐도 예쁘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어딘가 조금 더 뭔가가 더 필요해.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막 넘칠 때, 막 찬사를 들을 때, 좋아요 막 받았을 때는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나 몸매 장난 아니지.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지지만 그 관심이 조금 미흡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어딘가를 뭔가 불만족을 느끼고 또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게 뭐가 됐든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아주 악용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상업적으로. 왜냐면 여자의 미용과 뷰티 산업 이런 것들은 산업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돌들이 굉장히 갈수록 말라야 되는 거. 우리 1세대 아이돌들 보면 그렇게 마르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돌들 보면 굉장히 날씬하고 저체중이고 이게 미의 기준이 완전히 돼버렸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돼야 하느냐. 그런 기준이 하나의 목표가 돼야지만 여자들이 그 타이트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자 아이돌을 봤을 때, 그리고 SNS를 봤을 때 과연 내가 부러운 것이 그 사람의 외형이냐? 사실 우리는 그 외형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관심이 부러운 거예요. 여자들의 경우는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관심을 받아서 상처를 치료해서 행복의 감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러운 거거든요. 이 사회의 미의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고 심리치료가 완료가 되면 다이어트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준이 나에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이 예쁜 여자들이 다이어트나 미용에 더 신경 쓰이는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맘바카스님 질문 한번 이어서 볼게요. 체중을 건강하게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트레스로 밤잠이 안 올 때 뭐라도 먹고 나면 잠이 바로 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체중을 건강하게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기존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있어서는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골고루 먹고 운동요법을 하는 것이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로는 몸의 건강은 가져갈 수 있겠죠. 몸의 건강은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 심리 건강에는 어떻게 됐든 감량을 한 이상은 건강은 조금 해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건강에 있어서는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같은 맥락으로 계속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몸의 체중을 감량을 하면 심리적인 밸런스도 반드시 뒤따라서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맘바카스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로 밤잠이 안 올 때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발생을 했죠. 스트레스가 있으면 잠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심리적인 문제 요인이 발생을 하면 바로 이게 빠르게 나타나는 게 바로 수면 문제예요. 그래서 심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잠을 자기가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일상이 힘들어지고 하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돌아가게 되는데, 뭔가를 먹고 나면 잠이 바로 오는 이유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맘바카스님 만약에 지금 다이어트 중이시다라고 하면은 공복감 때문에 잠이 안 오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복감이 채워지면서 이제 그 보상 심리로 이제 편안함을 느끼시면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포만감이 들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포만감에 의해서 잠이 바로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맘바카스님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인지 안 하시는 분인지,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 분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심리치료법과 다이어트를 같이 하는 것이, 기존 운동요법이 됐든 식이요법이 됐든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체중을 건강하게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밤잠 안 올 때 좀 먹고 자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막 큰일 나지 않아요. 그게 막 습관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건강한 습관을 바로 잡아가는 것 또한 심리의 밸런스가 맞춰졌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시간에 먹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식욕이 돌지 않게 되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심리치료요법과 다이어트를 같이 하는 방법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참 다이어트로 인해서 심리 문제가 먼저 발생을 했죠. 저는 심리 장애에 먼저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된 경우인데, 저는요, 이게 낮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식욕을 억압을 해놨다가 자다가 깨서, 저도 수면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자다가 깨서 무의식 중에 그냥 막 냉장고를 열고 막 먹어야 돼요. 정신없이 그냥 폭식을 해야지만 잠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엄청나게 찌겠죠. 제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조차 몰라요. 낮 시간 동안 억압했던 게 밤 시간에 이제 무의식 중에 터지게 되면서, 우리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가장 억울했던 점, 사실 억울할 것도 없지만 가장 억울했던 점은, 대체 기존에 있던 이 심리학에서는 왜 이런 방법을 전혀 연구를 안 했었나,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싶은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가장 여성의 상처와 밀접해서 실용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만 문제 간과할 수 있나요? 비만 치료 자체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될 정도로 지금 비만이 만연한 상황이에요. 몸의 문제로만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의학 쪽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죠. 연구도 많이 해왔고 하면서, 사실 의학적으로 다이어트를 목적이 아니었지만 이 다른 질병에 의해서 연구되어진 게 다이어트로 넘어오면서 개발되고, 약이 개발되고, 방법, 연구 결과, 호르몬 결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 심리에서는 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계속 이 심리 문제가 더 커지고 할 동안,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동안 아무도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이 킵 다이어트를 점점 운영을 하고 담당자로서 진행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 사명감 같은 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나는 몸에 치우쳐서 다이어트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힘든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제 몸과 마음의 연동작용을 좀 알아서 다이어트를 좀 종결시키자. 나는 거의 20년이 가까이 이렇게 힘들게 다이어트를 해오고 반복하고 지금 와서 후회를 하는 부분도 많지만, 여러분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저 지금도 사실 2회차는 좀 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떨려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한번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정리의 달인님이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신감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형을 유지해서 뭐 피드백을 얻기 위함이다. 그들은 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심리 치료가 되면 가능합니다. 저도 심리 장애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에 쓴 돈만 지금 이용당하는 것이 충격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비단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이 상업적인 이런 문화에 엄청 이용당하면서 살아요. 충격적일 것도 딱히 없습니다. 제가 이 다이어트에 쏟아부은 돈이 거의 뭐 차 한 대 값이에요. 지금 그 돈이 너무 아까워요. 저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벌이가 없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를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돌반지를 팔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인생에서 지금 너무 후회하고 미안하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인 거예요. 이용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는 상처가 작용을 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당장 내가 안 될 거 뻔히 알지만, 이거 분명 답이 안 오고 요요가 뻔히 오고 살이 안 빠질 걸 알아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쓰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상처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상처 치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킵 다이어트가 심리 치료와 다이어트를 결합을 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가 방법이 없이 그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방법은 지금 킵 다이어트라든지 한국심리교육원 카페를 가셔도 그렇고 이런 유튜브 채널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것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심리요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다이어트 방법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확한 심리치료, 상처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인드 컨트롤에 준한다라는 거, 그거는 지금 다이어트를 똑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만 유지가 되고 심리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의 달인님,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 심리 문제, 심리 장애의 차이점은, 심리 문제는 내가 스스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회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해결점을 받아들여서 어떤 그게 모티브가 돼서 깨달음 있잖아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회복이 되는 경우, 자가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 그리고 뭔가 기분 전환에 의해서 내가 조금 우울해. 얘를 우울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조금 우울해. 그런데 그거를 약간 기분 전환을 했어. 뭐 여행을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가, 뭐 여자들 경우 뭔가 미용적인 뭔가를 한다든가 했을 때 회복이 됐어요. 그럼 그건 심리 문제라고 합니다. 자가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심리 장애의 경우는 우울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분 전환을 하든 어디서 뭔가 조언을 듣든 아무런 해결책이 안 돼요. 내가 자가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반드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딱 적용이 돼서 그것에 대한 노력을 또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치료가 됐을 때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심리 장애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다이어트에 있어서 다이어트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고, 저희 그 수요일에 라이브 상담이 한국심리교육원 채널에 있어요. 그래서 심리 문제라든지 심리 장애에 관련된 질문은 그쪽에 저희 김범영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한국심리교육원 포럼 내용 자체를 보시면 굉장히 각종 심리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의 달인님이 많이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또 제가 드리고 싶은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당이 땡긴다라 그러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단 것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단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사실 너무 긴장이 돼서
초코 음료 있잖아요. 카페에서 초코 음료를 시켜가지고 더 달게 해주세요 라고 추가 주문을 해서 엄청 달게 해서 가져왔어요. 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단 거를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탄수화물류, 빵, 케이크, 단 거 엄청 많이 먹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단 것을 많이 먹는 게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수치에 의해서 이 세로토닌이 사랑이나 행복 감정 그리고 만족 등의 정서를 조절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결핍이 될수록 내가 뭔가 우울감을 느끼고 단 음식이 땡겨요. 왜냐면 이 트립토판이라고 세로토닌이 형성이 되려면 이 트립토판이라는 게 뇌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전달시키는 물질이 바로 포도당이에요. 오로지 포도당에 의해서만 전달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이제 세로토닌이 형성이 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결핍이 된다. 그럼 외부적으로 이 포도당을 자꾸 섭취를 시켜서 뇌에서 이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계속 반복이, 이런 행위가, 결핍에 의한 행위가 반복이 계속되면 뇌가 이것을 기억을 했다가 만약에 내가 기준치만큼 섭취가 안 돼. 그러면 역으로 이것을 습관적으로 섭취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뇌 활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단 게 더 땡기게 되고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안 먹으면 초조해지고 우울해지고 하는, 그것을 슈거블러스라고 하는 이런 명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의학적으로도 사실 이 심리에 대한 문제는 항상 반드시 검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심리 문제 때문에 이래요 라고 하면은 신뢰를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호르몬, 심리, 그리고 몸, 마음, 이런 것은 다 아주 필연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이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도, 호르몬에 관련된 부분도, 이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학적으로 저희가 임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거는 저희가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 세로토닌 수치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상처 치료가 이루어지면은, 저번에 여성의 호르몬이 좀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세로토닌 수치도 반드시 회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러한 몸의 반응도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 심리적인 문제와 몸의 연결된 관계에 있어서 절대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심리적인 회복에 있어서 필요하고 심리치료랑 다이어트가 결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지금 앞으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될 분들도 명심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심리치료 없이는 다이어트가 종료가 되지를 않겠구나. 내가 끝없는 다이어트의 연세에 들어가서 결국엔 거기서 심리 문제가 확장이 되겠구나. 점점 진화가 되겠구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봤을 때는 외형이 문제가 아니었을 경우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어린 친구들도 지금 소화비만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소화 다이어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점점 이 다이어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점점 사회적으로 이 여성의 마음 작용에 있어서 관심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다이어트는 비단 이 외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심리 문제에 의해서 발생을 된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의 달인님이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울감과 자기치유 기능은 심리 문제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 세로토닌 결핍까지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방송을 조금 진행을 하고, 다음번에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완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무리를 조금 하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 출장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금요일은 조금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 다이어트 채널은 이제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유익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